반자동 돌려서 상품만 쌓아두던 방식. 이제 네이버가 그냥 안 봐주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올리면 그중 하나는 걸린다, 이 마인드로 버티는 셀러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그 방식 자체가 점점 불리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상품 등록 한도 기준 변화가 들어가면 상품 수로 밀어붙이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자동의 몰락, 네이버 정책 변화, 그리고 왜 대량 등록 시대가 꺾이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셀러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것,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 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의 게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없습니다. 뭐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왜 안 팔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반자동 프로그램 돌려서 계속 상품 수만 늘립니다. 근데 그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 구조도 안 쌓인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수천 개, 수만 개인데 정작 팔리는 이유도 모르고 죽는 이유도 몰라요.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빈칸을 채우는 거죠. 이번 정책 변화가 왜 무서운가? 이번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상품 몇 개 못 올리게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셀러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상품 수를 많이 확보해두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최근 판매 실적, 거래량, 판매 상품 비중 같은 실제 운영 데이터 중심으로 허용 상품 수를 보겠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많이 올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팔리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못 보면 앞으로 계속 잘못 대응하게 됩니다. 반자동 셀러가 왜 제일 먼저 흔들리냐? 반자동 셀러는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에 기대서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도구를 보조로 쓰는 사람은 정책이 바뀌어도 적응합니다. 근데 반자동 자체가 사업의 중심인 사람은 정책 하나 바뀌면 바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본인 강점이 분석, 선별, 기획, 운영이 아니라 등록 물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많이 올리는 능력이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사업 전체가 비어 있었던 게 드러나요. 네이버가 사실상 말하는 것, 저는 이번 변화를 보면서 네이버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립니다. 팔지도 못할 상품 그렇게 많이 쌓아두지 마라. 관리도 안 되는 상품 계속 걸어두지 마라. 실적 없는 대량 등록형 스토어를 예전처럼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다. 결국 이거예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상품 수만 많은 스토어보다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관리되고 운영되는 스토어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플랫폼은 장바구니 채우는 셀러보다 구매를 만드는 셀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정 하나 바뀐 게 아니라 어떤 셀러를 남길지에 대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제일 위험한 사람들, 이제부터 제일 위험한 사람은 딱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상품 수 많으면 결국 된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 반자동 프로그램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세 번째, 죽은 상품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업로드만 하는 사람. 네 번째, 플랫폼 정책을 안 보고 예전 방식만 반복하는 사람. 다섯 번째, 판매 구조 없이 등록 구조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정책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세게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의 중심이 판매나 운영이 아니라 업로드 숫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후킹.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반자동은 다 끝났다는 말이냐? 이걸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반자동이 끝난 게 아니라 반자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끝나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또 이상한 프로그램 찾으러 갑니다. 문제는 툴이 아니라 툴 뒤에 아무 기준도 없는 운영 방식이에요. 이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많이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올리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올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품을 남길지 아는 사람, 어떤 카테고리에 집중할지 아는 사람, 반응 없는 상품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실적을 기준으로 구조를 다시 짤 수 있는 사람, 도구를 쓰더라도 운영의 중심은 자기한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습니다. 이제는 상품 수가 실력을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라 운영 기준이 실력을 증명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 변화가 진짜 의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번 변화를 그냥 등록 개수 줄어드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방향 문제예요. 예전에는 대량 등록, 반자동, 물량 밀어넣기 방식이 플랫폼 초반 성장 국면에서 먹혔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성숙해질수록 그 방식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도 결국 품질, 거래, 관리, 신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변화를 반자동의 몰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6월부터 바뀌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한도 변화는 단순한 기능 수정이 아닙니다. 이건 상품만 많이 올리던 셀러보다 실적과 구조가 있는 셀러를 남기겠다는 플랫폼 방향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자동 돌려서 물량으로 버티던 방식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몇 개를 올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도구는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도구에 기대는 셀러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셀러가 실제로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더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